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5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감소한 43명입니다.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요양기관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접촉자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84명입니다. 고령에서 43명, 구미 23명, 안동 5명, 칠곡 4명, 영천과 경산 각 2명, 김천과 상주, 성주에서 각 1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 11명과 시설 입소자 29명, 확진자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교육청이 수험생 안전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수능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 여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방역수칙 개시 등입니다. 정규 학교 교육과정이 원격 수업으로 바뀌는 11일부터 17일까지는 학원에서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헬로윈데이와 대도시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이틀간 7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제 5명, 오늘 2명, 총 7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5명의 확진자는 농산물 작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타 지역 외국 식당을 다녀온 후 감기와 몸살 증상을 보였습니다. 확진자 5명은 백신 미접종자였으며 공동 숙소를 쓰면서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 작업장을 운영을 일시 중단시키고 보건소 이동 검체반을 투입하여 함께 근무한 작업장 관련자, 지인 등 총 883명에 대해 검 촬영을 실시한 결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5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사업 목적으로 7일간 격리 면제를 받고 출국 전 검사에서 확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확진자는 총 386명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 외국인은 1297명, 외국 국적 동포가 173명, 총 41개 국적의 1470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 사업장은 61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24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체류 외국인 2,000여 명에 대해 2차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사업장 특성상 이동이 잦고 외국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확산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관련 기관, 업체,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참여가 시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증상이 있는 경우 최단 시일 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재창조를 위한 비전 2030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안동 발전 비전 2030 지역 발전 정책 토론회 장면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동이 현재 위기와 기회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원도심에는 많은 점포들이 비어가고 있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고요. 또 기회 요인은 도청 신도시가 현재 건설이 되어 있고 또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교통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안동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30만, 경제 인구 50만,
관광객 1,000만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주 인구 30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만약에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으면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간다면 안동과 예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의 주민과 안동 예천의 주민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제인구 50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산업단지가 유치되지 않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동이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특화 방향은 대마산업, 바이오산업, 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 문화유산을 이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적인 콘텐츠에서 다이나믹한 콘텐츠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안동에 오면은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정신문화 수도의 안동의 선비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안동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아 나갈 때 꿈은 현실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천 용문 감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난달 28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예천구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용문면과 감천면, 보문면 9개리 1,151제곱킬로미터에 내년 6월까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제한이 해제되면 농산물 가공, 기계 제조 공장 설립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천구는 전체 면적의 46%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번에 해제가 될 경우 19%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앞서 작년 6월에도 용궁면, 지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뒤 6개월 만에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안동시가 풍산읍 중앙길의 간판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도비 6천만 원 등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풍산 중앙길 일원 340m 구간에 낡은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업으로 50개 업소가 거리의 특색과 업종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바뀌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시는 내년에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대회 규정 변경으로 개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진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지침에 따라 5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문체부의 승인이 있어야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일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화랑대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금, 토, 일요일마다 진행해 한 주에 96개 팀이 경기를 치르는 게 목표였는데 대회 일주일을 앞둔 지금 참가팀 접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경북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공립은 6.7대 1, 사립은 2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립의 경우 공사립 동시 지원제 시행으로 전체 지원자의 84%가 동시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이달 27일에 실시하며 시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군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의성읍과 단촌면 등 4개 읍면 427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합니다. 올해는 24억 원을 투입해 안개면과 단북면 등 306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